이런 글은 처음 써봐서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있던 자식 다 키워서 장가 보내고 이제 막저를 위해 돈 버는 재미를 알아가고 있는 60대 여자예요. 젊을 때 하루도 제대로 못 쉬고 치열하게 살던 것들이 요즘 들어서야 보상받는 것 같아 감사한 사람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엄청 여유 있게 살고 있는 건 아닌데 그 옛날 고생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주 행복해요. 저는 참 없는 집에서 자란 여자예요. 지금이야 애를 하나 둘만 낳는다지만 옛날엔 그냥 덮어놓고 생각 없이 낳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였어요. 육형제 중 넷째로 태어났고 부모님의 이렇다 할 관심이나 사랑도 못 받고 자랐어요.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했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자연스럽게 치열해지고 억척스러워지더라고요. 남편 역시 저랑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8남매 중 셋째로 생존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죠. 그렇다 보니 둘 다 결혼할 때 양가 아무 도움 없이 결혼했어요. 손바닥만한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그래서 둘이서 그 단칸방 벗어나려고 참 아등바등 살았어요. 게다가 남편과 저는 둘 다 배움이 긴 사람이 아니라 몸이 참 고단했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둘 다 쉬지 않고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약속한 게 있어요. 애는 될 수 있다면 아예 갖지 말거나 하나만 가지자.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대책 없이 애 낳지 말자라는 약속이었죠. 그래서 단칸방에서 방 2개짜리로 이사를 가며 결혼한 지 8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도 저는 마음 편히 쉬지 못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이었다 보니 제 수입 하나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타격이 크더라고요. 그때 동네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일을 하나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바로 가정부 일이었어요. 친구 말로는 애 데리고도 일할 수 있고 일당도 꽤 세다고 하더라고요. 솔깃했던 저는 바로 친구를 따라 가정부 일을 하러 갔어요. 처음 그 집에 갔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태어나서 그렇게 크고 예쁜 집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집주인으로 있었죠. 저와는 달리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피부에서 광채가 난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저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집주인 여자가 너무 부러웠어요. 일을 잘해서 친해지고 싶다는 인간적 호감도 가득했죠. 하지만 그런 저의 기대는 첫날 바로 깨졌어요. 세상 순하고 여려 보이던 젊은 집주인 여자는 저의 생각과는 달리 아주 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원체 많은 일을 해왔던 터라 손끝이 야무지다, 일을 잘한다, 빠릿빠릿하다는 칭찬을 줄곧 들어왔던 저였는데 그 집에서는 아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욕을 먹었고 구박을 받았어요. 음식이 너무 짜다, 싱겁다부터 게으르다, 놀면서 돈을 번다, 표정이 우중충하다. 매일 그 이유도 다양하고 참 많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참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루는 바닥에 물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집주인 여자가 커피를 타오라 하더라고요.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커피를 타다 줬어요. 근데 한 입 마셔보더니 연기가 나던 그 뜨거운 커피를 바로 제 몸쪽으로 부어버리더라고요. 이 커피 손 닦고 탄 거 맞아요? 여기서 걸레밥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뜨거워서인지 수치스러워서인지 커피를 맞은 몸이 따갑고 아팠어요. 얼굴까지 후끈거릴 정도였죠. 근데도 아무 말 못하고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집주인 여자는 그런 저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얼굴 보기도 싫으니 당장 치우고 점심이나 준비하라 하더라고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저는 네 밖에 못했어요. 지금 같은 시대라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보던 신고를 하던 했을 텐데
그때는 일이 제 목숨 줄 같다 보니 아무리 화가 나도 내 밖에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가정부 일을 시작하면서 수입이 늘어나서 그 돈으로 애 학습지 하나 끊어주고 전부터 애가 다니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태권도 학원도 보내주기 시작했었거든요. 당장 이 일을 관두면 애한테 그걸 전부 못해주게 되니까 내 마음 하나 때문에 확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집주인 여자가 작정하고 괴롭히며 악독하게 굴어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줘도 다 참아냈어요. 처음엔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몰랐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알겠더라고요. 절 괴롭히는데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려. 그냥 저는 집주인 여자에게 분풀이, 화풀이 대상이었어요. 본인이 기분이 안 좋거나 남편한테나 본인 시어머니에게 화나는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그 화는 저에게로 돌아왔어요. 집주인 여자는 이쪽 가정부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악명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아나무인에다가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라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달을 못 버티고 자주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집주인 여자 밑에서 무려 3년을 견뎠어요. 들어보니 제가 제일 오래 버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견딜수록 힘들었어요. 한겨울에 찬물로 손빨래를 한다거나 이불, 커튼 등을 3일에 한 번씩 손으로 빨던 건 아주 양반이었고 본인이 깬 그릇도 제가 깬 거라며 꾸려앉혀서 수모를 준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서 저에게 개밥 같은 걸 들이밀며 먹으라고 하던가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다 상한 음식을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준 적도 있어요. 그거 받아들고 집오면서 혼자 남몰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돈이 뭐라고 사람처럼 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돈은 제때 줬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감사해요. 하지만 그렇게 견뎌낸 보람도 없이 저는 결국 그 일을 관뒀어요. 집주인 여자가 저만 노예 부리듯 하는 게 아니라 제 아들에게도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희 애가 학원 갔다가 저 퇴근할 시간이라고 일하던 집으로 찾아왔었는데 집주인 여자가 우리 애를 도둑 취급하더라고요. 아직 초등학생인 애를 집 앞에 마냥 세워둘 수가 없어서 잠깐 마당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라 하고 집주인 여자에게 양해를 구했는데 집주인 여자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애를 데려와요? 곧 퇴근할 시간이라 애가 잠깐 온 것 같다고 사정을 설명했는데도 당장 집 밖으로 내보내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마당으로 나와 저희 애한테 소리쳤어요. 예, 여기가 너네 집이야? 왜 여기 있어? 얼른 나가. 애를 무슨 벌레 보듯 쳐다보며 까칠하게 말하는데 우리 애는 뭐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죄송하다고 울더라고요. 나가라니까. 울긴 왜 울어? 듣기 싫게. 아휴, 저 손 더러운 것 좀 봐. 너 괜히 엄마 핑계대고 여기 와서 우리 집에서 뭐 훔쳐가려고 한 거 아냐? 아니에요, 사모님. 저희 애 그런 애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됐으니까 당장 애 데리고 나가요. 아니라는 저의 말에도 집주인 여자는 화난 표정으로 저와 애한테 말했어요. 애는 제 옆에서 울면서 계속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새끼는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짐승도 제 새끼 건드리면 문다는데 하물며 저라고 별 수 있나요? 집주인 여자 머리채를 잡고 달려들었어요. 내가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 준 건 갚아줘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곤 미련 없이 제 발로 애 손잡고 나왔어요. 더는 일 못하겠다고요. 그 일 이후로 집주인 여자는 절 고소한 만에 난리를 쳤지만 다행히 집주인 남자가 그동안 일한 정을 봐서 봐주겠다고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꽤 짭짤했던 수입이 끊겼어요.
남편은 이유를 듣고는 어쩔 수 없다며 고생 많았다고 이제 집에서 쉬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되겠더라고요. 애한테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일하고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때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분이 제가 일을 관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본인 가게에서 일해 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 가게는 자리도 좋고 맛도 좋아서 늘 손님이 붐비는 가게였는데 전에 하루 일당 받으며 몇 번 일을 한 적 있던 가게였어요. 몰랐는데 제가 일을 잘해서 눈여겨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 저는 그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그 가게는 점점 더 커지게 됐어요. 나중엔 손님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가게를 옆으로 확장하다 못해 근처에 2호점까지 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가게 주인은 제가 제일 믿을 만한지 저에게 2호점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어요. 그러면서 제 월급도 많이 오르게 돼서 그 돈으로 애 중학교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무사히 가르칠 수 있었죠. 저도 가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여기서 10년 넘게 일할 수 있으리란 생각은 못했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가게 주인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호탕한 데다가 돈을 기분 좋게 쓸 줄 아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가게 주인한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나태해지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가게 관리한다고 거들먹 피우지 않고 늘 바쁘게 열심히 일했어요. 내 가게라는 마음으로 손님들 한 분 한 분 대하려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 저를 좋아하는 단골 손님들도 많아지게 됐죠. 남편은 이제 애도 다 키웠겠다. 본인 벌이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데다가 아들이 회사도 취직했는데 더는 일 안 해도 된다고 이제부터는 친한 친구들과 여기저기 놀러 다니라고 권했지만 전 바로 사양했어요. 그냥 내가 버는 돈을 내 용돈으로 오로지 내 돈으로 쓰게 해달라고 얘기했죠. 평생을 먹고 살기 위해 일했다 보니 노는 게 영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돈을 벌고 싶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활비 걱정 없이 돈 벌며 하루하루 즐겁게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식당에 새로 일을 하러 왔더군요. 오늘부터 일하기로 했다는데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잊고 있던 옛날 기억이 떠올랐죠. 분명 그 여자였어요. 옛날에 제가 가정부로 일하던 집주인 여자요. 세상에 안 본 사이 많이 늙고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예전에 부티나 보이던 집주인 여자로는 도무지 안 보였어요. 설마 싶어 혹시 나 알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저를 보던 그 여자 눈이 땡그레지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기억나는 모양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괜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고고하고 콧대 높던 부자 사모님이었는데 대체 여기는 뭐하러 온 건가 싶었어요. 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어물쩡대고 있는 게 답답해서 데려온 사장님을 쳐다봤더니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줌마 집이 망했대. 남편은 사기죄로 감방 갔고 본인은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신세라고 일 좀 시켜달라 사정사정 하더라고. 그 말에 저는 못 참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남이 망했다는 얘기에 웃으면 안 되지만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꼴 좋다는 말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대놓고 웃는데도 그 여자는 한마디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아마 본인과 저의 처지가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계속 제 눈치를 살살 보며 다니는데 묘하게 신경에 거슬렸어요. 게다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런 일을 안 해본 티가 나더라고요. 너무 굼뜨고 느렸어요. 일머리도 없고 손님들이 먹은 상을 빨리빨리 치워줘야 하는데 어찌나 깔끔을 떠는지
맨손으로는 손님들이 썼던 휴지 한 장 치우려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실수도 많고 덜렁대는 데다가 일을 너무 못하다 보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나돌더라고요. 사장님도 사정사정해서 받아주긴 했는데 일을 너무 못하니 못마땅해하는 눈치였어요. 아줌마, 일 좀 똑바로 하세요. 좀 빨리 하시고요. 일하던 직원들은 그 여자가 답답한지 다들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음식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나와요. 멀었습니까? 게다가 주문도 제대로 못 받아 손님들도 하나둘 항의했어요. 그 여자 덕분에 가게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켜보다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일하고 돈 받고 싶어요? 돈 버는 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아줌마도 알잖아요. 남들이 들으면 유치하다고 욕할지 몰라도 옛날에 워낙에 당했다 보니 내가 당했던 걸 똑같이 갚아주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라도 갚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집이 망했다고 하니 이러니저러니 해도 일은 하게 해줘야겠다. 좀 딱하네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발 일 좀 똑바로 하세요.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고 배워야겠네. 일을 이렇게 못해서야 원. 그렇지만 그 여자 얼굴만 보면 전에 당했던 일들이 떠올라서 저는 그 여자에게 들었던 말들을 기억나는 대로 하나씩 되돌려줬어요. 그런 저의 말에 욱하면서도 먹고 살아야겠는지 꾹 참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 있다는 게 눈에 훤히 보이니 속이 더 시원했어요. 인생이 참 묘한 게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신이 준 선물인 건지, 그렇게 당하고도 갚아줄 수 없을 것 같았던 한을 풀 기회를 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한날은 너무 다들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니 못 참겠는지 그 여자가 식당 행주를 바닥에 집어던지더라고요. 기껏해야 식당에서 일하는 주제에 왜 이렇게 사람을 막 대해요? 내가 우스워요? 그 말도 참 우스웠어요. 본인도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처지에 누굴 깔보는 건지 한순간에 진망하고 꽤나 고생한 것 같더니만 옛날이랑 별로 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본인은 잘난 사람이라는 마음이 아직도 가슴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았어요. 똑같은 처지에 막대하긴 뭘 막대해요? 일 못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불만이면 안 나와도 돼요. 안 말려요. 저는 그 여자에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사장도 일 못해서 자르고 싶어 하는 거 뻔히 아는데 제가 굳이 일하라고 데리고 있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또 그 여자에게 본인 처지를 일깨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여기 아니면 뭐 일할 곳이 없을까봐? 내가 치사해서 관둔다. 제 말에 그 여자는 더 화가 났는지 저에게 본인 앞치마를 집어던지며 식당을 나가더군요. 사람 쉽게 안 변한다더니 그 말은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조금이라도 딱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던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동정도 사치인 사람이었어요. 며칠 뒤 그렇게 나갔던 그 여자는 가게에 나와서는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자기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사장이 불쌍하다고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자고 하더라고요. 먹고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마음은 거지 같다 생각해도 결국 먹고 살려면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요. 아마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론 많이 배워야 할 거예요. 저는 그 여자에게 따끔하게 충고했어요. 제 말에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참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갑처럼 아나무인으로 굴던 사람이 한순간에 을이 되고 이런 게 인생인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 여자를 감정적으로 구박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 상황이 그 여자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그 여자처럼 똑같이 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또 나한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현재 저는 여전히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저와는 상관없이 재작년에 결국 잘렸고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 잘 되던 가게들이 어려워지면서 제가 일하는 가게도 좀 어려워졌거든요.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돼서 조금 나아졌다지만 그땐 가게 사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장이 직원들을 몇 명 정리했는데 그때 그 여자도 잘리게 됐죠. 그러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먹고 살기 힘들다지만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살아보니 열심히 살면 보상이 오긴 오는 것 같더라고요.